4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강의 내용은요, 대체 측강 방법입니다. 대체 측강. 그러니까 제가 노출 파트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노출 방법은 반사식 측정 방법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피사체에서 오는 반사광 이외에 주변에서 오는 다른 광선까지 측정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진가가 원하는 정확한 노출을 잡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만 가지고는 많은 한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독립된 노출계를 사용해도 100% 사진가가 원하는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 방식보다는 독립된 노출계가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독립된 노출계가 없더라도 좀 더 정확한 노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배울 이 대체 측정법인데요. 이 대체 측정법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그레이 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노출에 좀 더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카드는 이 과거에는 그 코닥에서 나온 그레이 카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A/10 크기 8 곱하기 10인치 크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마트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약간 두꺼운 회색, 그 뒤는 그 화이트고 앞부분은 우리가 노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중간 회색, 반사율 18%를 갖고 있는 중간 회색을 가진 그런 그 두꺼운 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레이 카드인데요. 지금은 코닥이라는 회사가 그레이 카드는 생산하지 않지만, 이 별로 이렇게 이름 브랜드가 이렇게 높지 않은 데서도 그레이 카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는 또 디지털용으로 이렇게 천같이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그런 반사판 용도로 사용했던 그런 형태로 휴대하기가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이런 형태의 또 그레이 카드도 나와 있고 해서 지금도 이 그레이 카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레이 카드를 쓰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평균 노출 측정 때와 조건이 같은 일반적인 장면에서 피사체에 충분히 접근할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독립된 노출에서의 그런 스포트 메타, 그러니까 스포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스포트 메타가 없는 상태에서 스포트 측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고자 할 때 등에 사용하는 게 이 대체 측강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체 측강용 도구는 그레이 카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이렇게 손바닥 특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 카드는 초창기에는 초창기가 아니라 이 디지털 사진 전에는 이 코닥 애들이 만든 이런 카드가 그레이 카드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카드였어요. 그래서 A/10 사이즈 2장하고 액세서리로 4, 5 사이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의 그 물건으로 앤틱 물건으로 이렇게 돌아서 버렸죠. 지금 이런 형태로 이런 브랜드의 그레이 카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사율 18%를 갖고 있는 노출 보조 도구로 회색 무광 카드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 그레이 카드는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휘어줘도 안 되고, 또 회색면을 손으로 만져서 지문이나 때가 묻으면 이 반사광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달아줘야 됩니다. 소중히 굉장히 금쪽같이 달아줘야 되는 건데, 요즘 나온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천은 아닌데 하여튼 요즘 나온 것들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레이 카드인데, 이 그레이 카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해 주냐면 그 노출 결정,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찍고자 하는 방향에다 그레이 카드를 대고 화면에 꽉 차게 그레이 카드를 재주면 거기에서 표준 노출을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용도는 노출 결정 용도로 사용해 주고요.
또는 우리가 필름 사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노출 그 조명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라 필름 같은 경우는 보통 3대1이라고 그랬어요.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그 노출 차이가, 조명 차이가. 그 다음에 흑백 같은 경우는 5대1. 그래서 3대1이나 5대1을 벗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조명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하이라이트에다 그레이 카드를 대고 노출을 측정해보고, 섀도우 부분에다 그레이 카드를 대고 노출을 측정해서 조명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광을 사용한다든가 뭐 반사판을 이용해서 조명비를 맞춰줄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는 게 이 그레이 카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카메라가 아니라 노출계의 기준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레이 카드, 그러니까 존5 반사율 18%를 하는 존5에 해당되는 중간 회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밝으면 야 빛이 많다, 빛을 덜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 어두운 대상일 경우에는 야 빛이 없다, 빛을 더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우리가 제로 포인트로 몰고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노출계의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반사율 18%를 갖고 있는 그 그레이 카드에다가 같은 조명 상태에서 대면은 훨씬 더 정확한 노출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원리가 되어 있는 게 그레이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색조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컬러 인화를 주로 하는 경우에요. 뭐 디지털 사진에서도 자가 프린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도 해줘야 되고, 디지털 프린트 하려면 뭐 일반 필름 칼라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이 디지털 프린트도 직접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줘야 되는데, 일단 색상을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일단 그레이 카드를 대주고요. 그 다음에 같이 찍어서 프린트할 때 원본 그레이 카드를 보고 톤을 맞춰주니까, 색깔을 맞춰주다 보면 색상을 조절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는 게 그레이 카드의 용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출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반사율 18%를 가지고 있는 회색면을 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노출을 재주는 거고, 그렇게 나온 노출에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 빛을 더 주고 덜 주고 해서 주관적인 노출로 잡아주는 게 일단 카메라에서 측정한 그레이 카드 없이 측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노출, 정확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확대 복사시 노출 결정이라는 거, 뭐 요즘은 뭐 복사 촬영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스캐너라든가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서 스캔 받는 이런 기능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자료 목적으로 사진을 복사할 경우에 이것도 반사광이 세기 때문에 복사하는 그 재질에 따라 반사광이 심해서 정확한 노출 잡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사 물체 위에 그레이 카드를 놓고, 그리고 노출된 다음에 그 측정된 노출 값으로 세팅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복사 원본의 퀄리티, 그 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는 게 그레이 카드다.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노출 결정이 주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용도로 이제 그레이 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레이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조심만 해 주시면 돼요. 내가 찍고자 하는 방향에다 대고 그레이 카드를 대고 카메라 프레임에 꽉 차게, 화면에 꽉 차게 해서 노출을 측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꽉 차지 않고 주변에 여유가 생겨버리면 이것도 다른 반사광까지 들어와서 카메라 노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반사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레이 카드를 화면에 꽉 차게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레이 카드에 내 그림자나 다른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노출 측정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게 방향 설정을 잘 해갖고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조심해 주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에 자꾸 손으로 만지고 그레이 카드가 휘어지고 하면 정확한 측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게 이 그레이 카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카드 말고 대체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손바닥이라고 그랬잖아요. 손바닥. 이 손바닥은
우리가 그레이 카드는 반사율 18%라고 그랬지만 이 손바닥은 36% 정도의 그 반사율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 카드가 있으면 그레이 카드를 써주면 되지만 그레이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손바닥을 한 10cm나 20cm 정도, 너무 많이 띄워버리면 아까 그레이 카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공간이 많이 들어와서 반사광이 더 들어오니까 될 수 있으면 한 10cm나 20cm 정도 띄어내서 손바닥을 측정해 주면 되는데, 이 손바닥은 우리가 이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반사율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대비돼서 흑인들 손바닥이 더 하얘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고 거의 큰 차이는 없대요. 그래서 이 손바닥을 측정한 다음에 나온 노출에서 한 노출값의 2분의 1만큼만 그 빛을 더 줘갖고 촬영을 하면 그레이 카드하고 똑같은 노출 측정 결과,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어느 정도 유사한 노출값을 측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측정해서 손바닥에서 측정된 노출값에서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반 스텝 정도 빛을 더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손바닥을 측정했는데 그 조리개로 얘기해서 8이 나왔다 그러면 5.6과 8 사이에 놓고 찍으면 그레이 카드로 측정한 결과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손바닥 측정할 때 용도입니다. 손바닥에 때가 많이 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가 지지 않은 상태로 측정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노출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대체 측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대체 측강이 100%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단점이 있죠. 대체 측강의 단점은 피사체의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공존할 때 각 부분의 밝기 차이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으로 들어오는 빛을 재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실질적으로 찍히는 피사체의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가 공존해버리면 특정한 부분에 노출이 정확하게 다른 측정을 못해줘서 막연한 측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출 파트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정확한 노출이라는 건 카메라에서 찾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값을 최대한 근사치로 평균적인 노출값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정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노출을 보정을 해서 자신의 그 주관적인 톤에 맞춰서 빛을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기계적인 평균 노출값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측강이라는 것도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것도 단점은 항상 존재한다. 항상 완벽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나 도구나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체 측강의 단점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레이 카드하고 손바닥을 대체 측강용으로 사용하는데 노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카드를 구입해서 연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